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이번 내용은 트럼프와 해리스 투표 가 지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,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민코인도 이제 재미삼아서 소소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. 트럼프 민코인이 좀 많고요. 해리스 민코인은 좀 적습니다. 오히려 이제 여기서도 누군가는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따른 크립토의 영향도 좀 커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서머타임 시간이 해제가 돼서 이제 23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, 그 다음에 6시에 마감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시간 늦게 하고 늦게 마감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구글 검색 트렌드가 비트코인 상승과 거의 비례하면서 가져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관련 공약들에 따른 추이의 재해석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립토에 관련된 이슈도 점진적으로 같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에 공약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, 해리스는 기존의 가상자산 규제 유지를 밝혔던 사람이고요.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 부분에 따른 언급도 하기도 했었죠. 반면에 해리스는 구체적인 본인의 그 크립토의 활동 사항이 거의 부재하다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차라리 트럼프가 가상자산 추이로만 봤을 때는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주기영 대표 퀀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주기영 대표가 현물 ETF 수요 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ETF의 관심도를 좀 많이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와, 코인베이스의 자금 유입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제 2주 동안 이제 블랙록이 주도했던 순유입을 관찰을 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꽤 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저도 매우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주에 좀 이슈가 꽤 많이 있는데요. 보게 되면 이제 남아져 있는 수목금을 보아도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. ISM-B 제조업 부분하고, 그 다음에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. 그 다음에 11월 8일 날 금리 결정 부분에 따른 사항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, 이번에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또 매수를 했고요. 코인베이스 내부자가 내년 11월까지 9억 달러 정도의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내부 관계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당을 만나가지고 계속 가상자산에 관련되어져 있는 규제를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. 그리고 최근 데이터 3월 이후 6개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주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, 블록, 메타플래닝, 그리고 사이언티픽, 원메드, 그리고 리얼 배드포드 분들,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이제 그 지갑에 비트코인이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없으면 지갑이 없더라도 ETF라도 제발 좀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. 여전히 수익성은 가장 좋은 또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밸런스 있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과가 좋고, 내 욕심만 따라갔었을 때는 또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는 결과값을 가져갔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했었잖아요.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코인베이스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. 테더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코인도 같이 성장을 했었고요. 이제 여기서도
메타버스나 NFT가 또 가장 핫했을 때가 21년도 때인데 이때도 USDC랑 다이가 많이 커져가기도 했었죠. 그러니까 디파이도 같이 성장하면서 레버리지가 많이 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이때는 뭐 버블 시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자산들도 다 많이 올랐으니까요.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22년도 5월달 추이부터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다이도 많이 빠지게 되죠. 오히려 디파이 시장 죽으면서.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22년도 때 뭐 여러 가지 파장 사건이 나오고 뭐 청산 비중도 디파이 청산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22년도 5월 루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쭉 연달아 이제 거래소 파산까지 막 뭐 하면서 지급준비금 논란부터 해가지고 쭉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테더만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오히려 USDC는 생각보다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오히려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잘 안 나오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겠지만요.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. 이 도미넌스 추이가 그래도 60%를 돌파를 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지금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지난 뭐 18년도 19 시즌이나 그 다음에 22년도 23년도 시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? 오히려 알트코인 많이 죽쓰고 많이 못 가고 엄청나게 이제 괴롭건 이제 좀 팔까? 요런 생각이 지금 딱 드는 그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 그런 패턴이 나왔었어요. 왜 그러냐면 자 그때 당시에도 자 17년도 때도 이때 불장 한번 나오고 나서 전체적인 코인도 19년도 때 잠깐 올라오다가 말았죠. 그러면서 진짜 끝났나 보다라고 하지만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로 21년도 때 불장 한번 쭉 내고 나서 한 번 더 23년도 때 잠깐 올랐다가 지금 또 주춤을 보여주고 있죠. 그럼 이제 좀 끝났나? 아니죠.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무엇을 찍어도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코인이 뭐 다른 패턴으로 간다 이런 걸 찾기가 좀 어렵고요. 오히려 여기서 이제 내 알트코인들이 좀 더 잘 나갈 거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제 ART 이제 리스테이킹 쪽이 좀 더 활발해져서 좀 더 그게 이더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좀 디파이 시장을 좀 더 많이 활력을 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가서 저도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거의 또 지나가면서 이더리움이 생각보다는 7월 달에 오픈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수급이 생각보다 못 붙여 주었던 측면도 비트코인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었다는 것도 여전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죠. 투자는 항상 선택에 따른 측면의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누군가는 이더 U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누구는 이제 이더 F를 이더 T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더 T가 좀 더 수수료가 싸더라고요. 거래량은 좀 더 부족하긴 하지만 이더 T가 좀 더 싸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을 만약에 모아가실 거라고 하면 가장 지금 저렴한 시기니까 장기적으로 이더를 믿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여전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시점에 눌릴 때마다 더 많이 모아가는 형태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레버리지 수익률이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도미넌스가 그만큼 많이 채워진 만큼 다시 알트코인은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딱 한 번만 쭉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수익률 대비를 그 시기가 오면요, 그 시즌이 오면 수익률 부분은 좀 내려놓고 그 기간에 따른 추이에서 내가 얼마나
뽑아낼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과거에 따른 보상에 얽매이다 보면요, 내가 조금 더 내가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먹어야지 하는 순간은 또 반복된 패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좀 많이 힘들어 가고 있고, 비트코인도 여기서 이제 종고를 해서 계속 간당간당 하다 보니까 진짜 감질만 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도중에 많이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,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힘을 내시길 전 좀 부탁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이렇게 버티다 보면 이렇게 또 좋은 패턴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시기 때만 조금만 더 참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 부분하고 비트코인이 미시간 연기금이 계속해서 ETF 부분의 비중을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은, 저번에 국민연금이 우리는 가상자산 투자 안 한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? 결과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벌써 수익성이 미친 듯이 많이 뽑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곧대로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곧대로 그냥 들으시면 되지만, 이 사람들의 이게 대중들에 따른 거를 직설화법을 쓰면 오히려 반감심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투트랙 전략을 많이 쓰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그분들이 물리면 더 사줄 것이기 때문에 요거 조만간은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그 패턴이,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했던 그 기간이 가성비 있게 짧게 고수익을 내려고 하지만, 국민연금도 어찌 번다라고 하면 최소 못해도 한 2주 정도나 2주 반 정도 기간이 좀 지난 뒤에 펌핑이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한 좀 최소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